다시 피는 계절. 저녁 어스름이 깔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70세가 넘은 나이, 손등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를 갈망했다. 손에 든 뜨개질 바늘은 느리게 움직였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새어나왔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결혼 생활, 그리고 2년 전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 강철. 그의 빈자리는 내 삶을 텅 빈 캔버스처럼 만들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다. 공원에 나와 있어. 그냥 바람 쐬려고. 또 거기야?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마.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마셔. 민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외로움을 채우지 못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민수야.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무겁게 움직였다. 공원의 바람은 차가웠고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강철이 떠난 후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20살 나는 사랑도 모르는 나이에 시집갔다. 1970년대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집안 어른들의 결정은 거역할 수 없었다. 강철은 마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다. 돈 잘 벌고 성실하다는 말에 나는 반항 한 번 못하고 결혼식장으로 끌려갔다. 사랑은 사치였다. 강철은 무뚝뚝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없었다. 집안일이나 잘해라는 말투가 전부였다.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을 낳으며 나는 가정부로 전락했다. 그의 날카로운 잔소리는 매일 내 가슴을 찔렀다. 밥이 왜 이래? 집에서 뭐 하느라 이 모양이야? 숟가락을 드는 손은 떨렸고 나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젊은 시절은 눈물로 얼룩졌다. 거울 속 내 얼굴은 30도 안 되어 주름이 잡혔다. 사랑받지 못한 세월의 흔적이었다. 민수와 지은이가 자라며 집은 활기를 띠었지만 강철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약국 일에 몰두했고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2년 전 강철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났다. 장례식 내내 눈물이 났지만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 나도 숨 쉴 수 있을까? 하지만 집은 차갑고 공허했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지은이는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다. 홀로 남은 나는 외로움에 짓눌렸다. 매일 공원을 찾으며 뜨개질로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세상은 텅 빈 듯했다. 어느 가을 저녁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는 남자를 보았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다. 갈색 모자를 쓰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모습은 공원의 풍경과 어우러졌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것 아닌 인사였지만 내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오랜만에 느낀 따뜻한 눈빛이었다. 스스로를 나무랐다. 영희야,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야? 하지만 다음 날도 공원으로 향했다. 그가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내 강아지 복순이가 그의 발치로 달려갔다. 당황하며 말했다. 복순아, 이리 와.
미안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람 좋아하는 강아지네요. 주인 닮았나 봅니다. 그의 농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으며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뜨개질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의 미소가 생각났다.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강철의 제사를 아직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민수가 알면 화낼 게 뻔했다. 마음은 흔들렸다. 그를 만나면 하루가 따뜻했고 만나지 못하면 허전했다. 어느새 그의 존재는 내 일상의 작은 빛이 됐다. 며느리 은경과 통화하던 날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동네에 취미 모임 많아요. 좋은 분 만나시면 친구로 지내세요. 나이 들어도 새 인연 만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니도 좀 웃으시면서 사셔야죠. 은경의 말은 개방적이고 따뜻했다. 그녀는 내가 외로움에 갇혀 있는 걸 걱정했고 새로운 만남을 응원하는 듯 했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도 괜찮은 걸까? 그날 공원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로 아내를 10년 전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바람이 참 좋네요. 가을이 오는 게 느껴져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나무 색깔도 예쁘게 변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가슴이 뛰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내가 주책 맞은 걸까? 정우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매일 조금씩 길어졌다. 복순이 이야기, 공원의 계절 변화, 그리고 점차 서로의 지난 세월까지 꺼내놓았다. 정우가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끔 설렌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눈가가 젖었다. 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겹쳐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밤이 되자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다. 강철이 알면 뭐라 할까? 민수는? 동네 사람들은? 정우와의 만남은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그가 제안했다. 영애 씨, 동네 재래시장에 파전 맛집이 있대요. 같이 가볼까요? 망설였다. 공원에서의 짧은 대화와 달리 시장은 더 공공연한 공간이었다. 누가 볼까 두려웠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아요. 파전 좋아해요. 재래시장은 북적였다. 좁은 골목에 늘어선 좌판, 상인들의 호객 소리, 김치와 생선 냄새가 뒤섞였다. 정우는 익숙하게 길을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 파전이 바삭해서 유명해요. 막걸리도 한 잔 곁들이면 딱이죠.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다. 테이블은 낡았고 플라스틱 의자는 삐걱거렸다. 하지만 파전이 나오자 고소한 냄새의 입가가 저절로 올라갔다. 정우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이런 데 오니까 젊은 시절 생각나네요. 아내와 시장에서 장 보던 때가 그의 눈빛에 그리움이 스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젊었을 때 시장 오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선 바빠서 잊고 살았네요. 정우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다시 즐기면 되죠. 우리 나이에 뭐든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며 나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파전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복순이의 장난, 시장의 활기, 그리고 어렴풋이 서로의 지난 세월. 정우가 말했다. 영애 씨 웃는 모습 참 예뻐요. 얼굴이 달아올랐다. 급히 파전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장마차의 따뜻한 불빛 아래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다. 이런 시간 내가 누려도 괜찮은 걸까? 정우와의 만남은 점차 일상이 됐다. 공원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아늑하대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는 따뜻한 조명과 나무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다. 아메리카노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정우는 젊은 시절 문학을 가르쳤다고 했다.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요즘은 책 읽는 게 유일한 낙이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젊을 때 시를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 잊고 지냈네요. 정우가 미소를 지었다. 다시 꺼내보면 어때요? 시는 나이 안 가리니까.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다. 집에 돌아와 책장에서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정우가 작은 시집을 선물했다. 제가 좋아하는 시들이에요. 영애 씨도 좋아할 거예요. 시집을 펼치자 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시 피는 계절을 함께. 그 문장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시를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목소리로 들리는 시는 새롭고 생생했다. 정우가 제안했다. 내일 한강에 가볼까요? 가을 단풍이 예쁠 거예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 라는 두려움이 스쳤다.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은 가을 햇살 아래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우는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꺼냈다. 제가 서툴게 만든 거예요. 맛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의 수줍은 미소에 웃음이 나왔다. 샌드위치는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변을 걸으며 정우는 아내와의 추억을 꺼냈다. 아내가 아팠을 때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강철한테 따뜻한 말 한 번 못 해봤어요. 늘 눈치만 봤죠. 정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제라도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면 어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한강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영애 씨 덕분에.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어요. 몇 달 뒤 정우가 제안했다. 강릉에 바다 보러 갈까요? 하루만 묵고 오는 거예요. 숙박 여행.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괜찮을까? 민수와 지은이 알면 뭐라 할까? 하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가을 들판은 황금빛이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풍경, 아내와 함께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영희 씨와 보니 새롭네요.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강릉 바다는 잔잔했다.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저녁 작은 펜션에서 밥을 먹으며 정우가 말했다. 영희 씨, 당신과 있으면 시간이 빨라요. 매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펜션 창문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마음은 평온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은경은 정우와의 만남을 알게 된 후 처음엔 놀랐지만 곧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어느 날 은경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분이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죠. 그녀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며느리였다. 민수 오빠가 좀 보수적이어서 걱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설득해 볼게요. 어머니 인생, 어머니가 선택하셔야죠. 은경의 말은 큰 힘이 됐다. 그녀는 나를 억압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동맹 같았다. 민수는 정우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강하게 반대했다. 휴가로 다니러 온 날 공원에서 정우와 웃으며 걷는 나를 보고 화를 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웃고 다녀. 그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이 찔렸다. 민수는 아버지의 기억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는 정우를 낯선 사람이라며 거부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지 생각 안 해. 내가 창피해. 하지만 은경의 설득과 시간이 지나며 민수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다.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행복한 거면 나도 엄마 웃는 모습 보고 싶어. 근데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민수의 말은 여전히 갈등을 담고 있었지만 점차 내 행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엿보였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거셌다. 나이 들어 연애라니 창피하지 않나? 아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저러나? 정우도 가족들에게 비판받았다. 그의 딸이 전화로 말했다고 했다. 아빠 너무하잖아요. 엄마 생각은 안 해요? 나는 두려웠다. 정우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는 게 나을까요? 당신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영희 씨, 우리 행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시선이 다가 아니죠.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우와 거리를 두자 공원은 다시 차가웠다. 웃음도 사라졌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공원으로 갔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눈물이 차오르며 말했다. 저 이제 행복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도 기다렸어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붉은 노을 아래 우리는 손을 잡았다. 세상은 여전히 수군거릴 것이다. 민수의 반대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우가 속삭였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청춘이에요. 노을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 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